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 후보로 떠오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비트코인에 대한 호의적인 발언을 이어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달 초 5만 3천 달러 선까지 밀렸던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6만 6천 달러까지 오르면서 저점 대비 25%가량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최근 지속적인 악성 재고발 매도 물량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지위가 흔들렸던 비트코인은 트럼프 효과로 다시 금과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견제를 위해 일본, 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장비 업체에 초고강도 무역 제재 카드를 꺼내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소식이 나오자 아시아 증시에서 반도체 대장주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염두에 둔 수단은 자국 기업이 아닌 동맹국 기업을 미국이 제재한다는 점에서 실제 도입이 까다롭지만 기업 실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움직임에서 당장 한국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업계, 연구소 등은 한국 등 동맹국이 중국 반도체 제재에 동참할 필요성을 언급해온 바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급등한 테마주들이 주춤한 가운데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한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가 늘고 있습니다. AI 수혜주로 꼽히는 전력설비 관련주 그리고 K뷰티, K푸드 열풍으로 올랐던 화장품과 식품주에 있어서도 신용 잔액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융자 잔액은 연초 17조 5,370억 원에서 지난달 말 20조 1,077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달 16일 기준으로는 20조 1,570억 원으로 20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열풍이 국내 증시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그의 영향으로 비트코인도 급등을 보이고 국내 관련주들도 전일장에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가상자산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한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가 있죠. 트럼프 후보의 발언과 비트코인의 가격을 지켜보시면서 관련주들의 전략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주도주가 필요해.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대형주 이야기를 또 꺼내주시니까 오늘 대형 반도체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잖아요. 오늘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요 며칠 지난주부터 해서요. 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관련해서 좀 많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가상자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안 꺼내는 얘기가 없습니다. 네, 답답합니다. IRA 법안 폐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2차 전지도 흔들리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뭐 완전 버리진 않는 모습이겠지만서도 또 하나 뭐 이렇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오너는 살고자 트럼프를 지지하고 기부를 매달 600억씩 한다고 합니다. 뭐 복잡합니다. 시장 자체가 어디에 어디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흔들리는 낙엽 같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있는데 일단 안전운행 하시고 시장이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만간 다시 빠르게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차분하게 시장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국 대선 상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 그런 가운데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많이 답답하시죠? 요즘 시장이 조금은 꼬이는 듯한 약간 이런 좀 느낌을 받고 있어요. 대형주들의 흐름도 그러하고 특히 사실 좀 걱정스러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 흐름이에요. 이거는 우선은 그 코스피의 흐름인데요. 코스피 차트 보시면 좀 버티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제 흘러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나름의 이제 횡보세, 괜찮구나. 이러다가 이제 보통 잘 아시겠지만 종목마다 다 그렇잖아요. 위로 갈지 아니면은 아래로 갈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이 좀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내다 꽂아주네요. 근데 이 흐름이 좀 버텼던 모습이긴 한데 코스닥의 흐름은 사실 더 안 좋아요. 코스닥은요, 살펴보자면 이게 네 번째 저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긴 한데 하나, 거의 이제 둘, 셋, 넷 해가지고 한 830포인트 정도 자리가 중요하게 조금 지켜야 될 라인으로 좀 표시가 되는데 이게 또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은 내일이랑 모레 좀 현 꽉 차게 음봉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 자리가 지수 상황에서는 바닥자리 인식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려 세우는 모습은 포착이 좀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고통스럽겠죠. 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살펴보자면 코스피 쪽에서의 외인은 매도,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들 언제부터 한 거예요, 도대체? 돋보기 잠깐 볼까요? 7월 2일부터 해서 정말 안 되네요. 자, 기관들은 7월 2일부터 해서 끝도 없이 매도세가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다 팔고 있는 모습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관은 잡아준 프로그램 쪽 매수세가 잡히는 것 같고 다만 근데 좀 아쉬운 점은 그거 빼고는 없어요. 전멸이에요, 사실. 연기금은 그냥 좀 그래요. 미국으로 떠나버려라. 에휴, 너무한다, 그죠? 한국 주식 안 사주고 있어. 좀 너무하네요. 좀 지켜주면 좋을 건데 안 사줘요. 흔들러 버려. 오늘 아마 이 시장을 흔들었었던 주체 자체는 외인과 연기금 탓인 것 같아요. 연기금이 거의 2천억 가량 매도했어요. 자, 근데 이제 종목별로도 좀 답답했던 상황들이 뭐가 있냐면 살펴보자면 삼성의 소폭의 하락 흐름. 근데 삼성은 그간에 잘 버텨왔었어요. 며칠 동안. 그래서 괜찮은 흐름이었고 다만 이제 하이닉스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하락이 심했죠. 뭐 중국발 이슈, 악재, 미국발 악재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은 전체적인 그 하이닉스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어떤 흐름이냐면 보시면은 외인과 그간 기관들이 좀 매도를 하는 듯했고 근데 오늘 외인들이 그냥 폭탄 드랍을 했던 흐름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뭐 중국 이슈, 뭐 미국의 이슈 이런 악재들이 있다기보다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삼성과 하이닉스를 봤을 때 삼성에 대한 HBM, 이 납품에 대한 이슈 자체가 점차 커지다 보니 조금 미리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아마 뭐 먼저 소문이 돌았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약간 조금 비중 조절이 필요해지는 상황들. 근데 삼성의 납품이 딱 떠버리게 되면 삼성 주가는 급등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삼성을 일부 수익 실현해가지고 하이닉스를 그냥 담으면 됩니다. 사면 돼요. 별거 없어요. 그렇게 대응하면 돼요. 깔끔하게. 다만 이제 매도의 주체 자체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투신, 매도. 연기금, 매도. 그냥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니까 또 뭐가 또 문제가 발생을 했냐. 2차 전지주들이 조금 약간 밀려요. 트럼프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죠? IRA 법안에 대한 폐기.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이걸 진행하게 되면은 끌어올 전기가 없다. 완전 미국 난리 난다. 이런 식의 이제 과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폐기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근데 우선은 테슬라 쪽은 빠르게 트럼프 쪽의 라인을 잡았어요. 기부를 거의 뭐 한 달에 600억 이상씩 당분간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라인을 잡기는 잡았는데 우선 상황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점은 저는 LG 엔솔은 그래도 꾸준하게 떨어질 때마다 당장의 급한 매수는 절대 아니고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지금부터는요. 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안 좋았었지만 3분기부터는 2차 전지 업종들 실적이 돌아갑니다. 뭘로 돌아갈까요? ESS를 비롯해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그래도 괜찮거든요. 완전 죽일 수는 없어요. 2차 전지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죽일 수는 없고요. 그냥 방향을 좀 틀어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법안 자체, IRA 법안 자체가 폐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받을 만큼 받아오는 상황이라서 너무 심한 영향은 없을 거고 적당히 좀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재반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들도요. 이렇게 많이 빠질 때는 오히려 좋은 매수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엄청 큰 배터리, 그렇죠? 이게 바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서 우선 시장이 좀 답답하지만 조금은 차분하게 기다려보시고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근데 제가 봐도 오늘의 하락은 사실 진짜 좋은 하락은 아니에요. 조정의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긴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내일이 걱정입니다, 금요일이라. 그래서 내일과 금요일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좀 보고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답답한 우리 시장의 흐름 속에서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도입하고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을 참고하시면 이 방송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시장 공부 매일매일 자세하게 해볼 수 있으니까요. 하단을 참고하시고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을 주셨고요. 매수가가 5,340원, 비중은 10%이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장 종가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는 5,22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를 소폭 좀 이탈을 했는데 자, 미래생명자원은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이게 잠깐 뭐 공시랑 요즘 이슈 해가지고 뭐 같이 뭐 가긴 하긴 하는데 뭐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같은 계열로 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딱히 그닥 재미는 없거든요. 뭐 비료 이런 거? 글쎄 이거 왜 사셨을까? 누가 추천했어요? 너무 재미없는 종목인데 왜 비 오니까? 에? 그러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움직임이 전혀 없잖아요. 다음에 조금 그 단기 트레이딩 노리고 이제 매수가 들어오셨을 수도 있는데 종목의 이제 머니플로우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좀 깨지는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고 전체적인 좀 상황 자체가 그냥 뭐라 그럴까 종목이 올라가기 위한 그 힘 자체가 너무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없어요. 그래서 손실은 안 보실 가격이긴 해요. 개인적인 판단을 드려보자면 이거 매수가 바로 위에 있으시잖아요. 근데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은 그냥 파세요. 딴 거 하세요. 다른 거. 이 재미없는 거 뭐하러 들고 가실 거예요? 이거 들고 있어봤자 이거 뭐 재미도 없어요. 정리하시고 올라오면 정리하셔요. 손해 안 보실 거예요. 수익으로 올라갈 거니까 그때 정리하시고 다른 거 사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볼 종목은 아니더라도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조금 더 시장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고영요. 고영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13,000원 20%요. 네, 1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인데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는 12,52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아주 소폭 좀 이탈을 하다 보니까 전략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네. 고영은 저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주가가 갈 듯 말 듯.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정상적인 그 상황들이라면은 사실 어제 저도 반등 나오고 나서 오늘 한 번은 더 튀어줄 자리가 맞다 판단을 했어요. 근데 네. 아마 다 같을 생각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못 가더라고요. 예. 계속 아침부터 흘러내리다가 약간 반등 나고 다시 꺾이더라고요. 수급 네. 상황을 살펴보니까 외인들 매도세가 좀 꽤나 깊게 나왔어요. 네. 이렇게 나오지 잘 않는데
20만 주대도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 물량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찾기도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근데 고영은 잘 아시겠지만 HBM 이슈도 있고 뭐 바이오 헬스케어 쪽도 같이 있는데 확실한 거 하나는 말씀드리면 바닥은 확인된 거는 맞아요. 여기에서 밀리더라도 12,000원대 초반짜리는 분명히 지켜줄 거예요. 이러다가 다시 한번 되돌림 반등이 나오면서 튀어 올라갈 건데 고영은 지금 현재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조금 이전에 작년 12월부터 1월, 2월에 급등했었던 그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 뭐 HBM 이슈까지 같이 맞닥뜨려진다면 한번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네.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사실 삼성을 비롯해서 뭐 하이닉스 등등에서 이슈가 좀 터져줘야 되잖아요. 특히 삼성 쪽에서. 근데 그게 아직 조금 약하다 보니 다시 한번 HBM 이슈는 돌 수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서 저도 최근에 제 관심 종목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에요. 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오늘 흐름은 진짜 아니었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시장 탓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만 안정권으로 다 돌아온다면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차적으로 이 종목은 그래도 최소한 16,000원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반등 시작하면은. 그래서 홀딩을 하자고 이거는 드릴 건데요. 최악인 경우는 대비해야 될 겁니다. 12,100원짜리 있죠. 네. 이 자리는 이탈하게 되면 꼭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근데 웬만하면 이탈은 안 할 거예요. 웬만하면 안 할 건데 혹시라도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 빠질 겁니다. 시장 급락이 안 나오면 얘 안 빠져요. 네. 네. 그 시장이 조금 시장 영향 따라 빠지는 거지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네. 그래서 고영을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한 2, 3개월을 지켜보다가 최근에 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은 추격 매수를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답답한 상황이라 결론을 말씀드려보자면 홀딩은 해주시고 혹시라도 12,100원 이탈 자리는 위험하니까 일단 빼시고 그렇지 않고 버티면서 그 자리 안 깨지면서 있다가 반등 나오면은 이건 다시 15,000원, 16,000원 갈 수 있으니까 그 자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는 게 맞아요. 네. 네. 조금만 기다려보셨다가 16,000원 정도까지 보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2,000 초반대를 지지해 줄 것 같지만 그래도 만약에 12,100원을 이탈한다 싶으면 그때는 좀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또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반등을 시작한다면 목표가로는 16,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도 짚어주셨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YBM 넷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3,600원이고 네. 비중은 20%요. 네, 3,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인데 자, 오늘장 종가를 살펴보면 3,650원입니다. 지금 거의 매수가 부근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추후 전망과 전략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YBM넷은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니까 바닥자리 맞춰서 대응을 하셨네요. 그것도 있고 지금 교육주가 26년도 7년도까지 그 77조인가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들어가긴 했는데 차트는 아마 제가 지금 TV 화면 보시면 이 라인에 맞아 떨어져 있긴 해요. 예, 그래서 딱히 걱정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해서 주가가 이슈를 받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것도 있고 혹시나 지금 오늘 코스닥 저점 찍어가지고 네. 내일 만약에 장이 안 좋아서 이후에도 계속 좀 떨어져서 3,300원 라인에 걸치면 추가로 매수를 할까 그것도 생각 중이어서 3,300원 라인은 작년 바닥 얘기하시는 거고요. 네네. 아하. 이게 지금 보면 당장의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네. 이슈화되면서 올해 연말까지 YBM 넷에 뭔가 다가와서 주가가 터질 가능성은 맞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뭔가 이슈가 되면서 빵 터질 건 없어요, 솔직히. 없잖아요. 뭐 나올 거 있어요? 그 뭐지? AI 교육 그거 AI 교과서. 예. 아, 이거 안 먹혀요, 지금. 한바탕 했잖아요, 벌써. 안 먹혀, 안 먹혀. 안 먹히고, 예. 이거는 아마 이런 움직임 나올 거예요. 누군가가 종목이 지금 실적이 어떻게 나오죠? 잠깐만. 저요? 아니, 종목 실적이요? 네. 아, 종목 실적은 늘 그냥 고만고만하네요, 나오던 보니까. 대로. 네네네네.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약간 고만고만하고. 예, 배당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예를 들자면 어느 뭐 부티크라든가 예. 뭐 동아리라든가 약간 약한 세력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런 쪽에서 바닥 라인 지지하면서 매수 추천 들어오면서 한번 반짝 움직임이 나오면은 네. 사실 그때 정리하는 게 맞아요. 아. 빠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네네네. 코스닥 시장이 한 번 더 무너져가지고 내려올 경우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종목 본연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영향 따라서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기 작년 자리 10월 자리처럼 해서 뭐 3,300원대까지는 가능성은 있어요. 예. 그 근처까지. 그리고 나서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종목을 가지고 크게 재미를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어요. 단기 급등이 나오면은 그냥 짧게 보고 나오시는 게 맞고 떨어진다면은 생각하시는 그대로 물 타고 대응하신 다음에 다시 반등 나오면 정리하는 게 맞고. 정리하는 게 맞아요. 손실은 안 보실 거예요. 그냥 이거는 지금 생각하시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다만 알겠습니다. 길게 보지 마세요. 네, 절대 안 돼. 급등 나오면 바로 팔아야 돼요. 아. 떨어졌다가도 물 탄 다음에 급등 나오면 또 팔아야 되고. 네. 결론은 어찌됐든 수익은 날 건데 급등의 급등을 네네네. 노리진 말자. 아. 한 번이다. 기회는. 그럼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아, 제가 지금 넷마블도 하나 들어가 있는데. 네, 넷마블. 예. 이거 단가가 얼마세요? 아, 평단가는 지금 56,000원이거든요. 혹시 저기 뭐야? 라서 저희 가족분이세요? 아니요. 아니요? 왜냐면은 네. 제가 56,000원에 추천을 했거든요. 네. 아, 저는 그냥 네. 아니 이 자리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그래요. 56,000원 자리에서 추천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9만 원이긴 한데 9만 원이요? 예, 일단 최대 목표가는 9만 원인데 왜냐면 매수벽이 위에가 너무 얇아가지고 10만 원까지 그래서 맞네요. 근데 차트는 잘 지금 이제 보시네요. 7만 3천 원이 가장 뚫기 힘들더라고요 보면. 맞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차트 볼 줄 아시네요. 차트 자리는 9만 원부터 10만 원 자리가 저항선 자리가 되겠죠? 예. 그건 잘 아실 것 같고 공부를 많이 하고 계셔서 정말 기쁩니다. 자, 근데요. 감사합니다. 보면 성장성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게임주들도 네. 보시면은 계속 요 근래 들어서 뭐 컴투스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고 있고 게임주 실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시간 싸움이에요. 우선 1차적으로 뚫어줘야 될 게 7만 원짜리 아시죠? 예, 맞아요. 7만 원짜리는 우선 가져야 되는데 이번에 한번 가려다가 우선 못 갔어요. 예, 앞전에 못 가더라고요. 시장도 좀 안 좋았던 것도 있고 요 근래 며칠 동안. 그래서 예. 우선 기다리시면은 다시 반등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예. 분명히 체크해드리지만 6만 원대 후반 자리까지 가는 걸 본 다음에 그때 네네. 거래량 보고 다시 판단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홀딩은 맞아요. 홀딩은 맞는데 알겠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이때 거래량 터져서 가고 있었죠. 또 터진 날들이 네네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최소한 몇백만 주 이상의 거래는 붙어주면서 6만 원대 후반 가는 게 나오면 예. 그때는 예상한 대로 갈 수 있어요. 9만 원, 10만 원까지. 음. 근데 지금은 좀 약간 시장 따라서 영향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네네네. 이거 조만간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니까 좀 홀딩하고 계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은 YBM넷은 손실날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등을 준다 싶으면 그때 한번 딱 기회가 있으니까 종목을 그때는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도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포스코 홀딩스 54만 1,000원에 28%입니다.
네, 포스코홀딩스를 54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8% 비중인데 자 우선 오늘장 종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36만 5,5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이탈을 해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포스코홀딩스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지난해에 버섯과 한창 인기 있을 때 사가지고 맞아요. 지금 저래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는데 저대로 끌고 가야 될지 아니면은 뭐 절반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지 궁금했어요. 아, 손절은 하실 건 아니고요. 네네. 우선 매수가가 54만 원짜리시고 추세 라인은 돌려 세우기 시작했어요. 자, 차트 보면요. 시청자님. 네. 자, 차트 잠깐만 저랑 한번 봐볼게요. 중요한 것만. 차트를 보통 보실 때 이게 언제쯤 돌려 세울지 우리가 예측을 할 때가 있어요. 네. 네, TV 화면 봐보세요. 제가 네. 고점을 연결시켜 놨어요. 이 줄 빼고 라인 빼고 어느 정도 적당한 라인으로 맞춰놨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6월 달부터 7월 자리는 이 라인 자체를 종목의 봉들이 올라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탔죠. 네네. 이렇게 되면은 이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전체적인 큰 대형 흐름에선 어느 순간 종목이 돌리기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요게. 돌리면서 새로운 지지 저항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돌렸거든요. 네. 이제 돌렸기 때문에 네. 지지 저항선 자리가 아직 형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바닥을 언젠간 확인할 거예요. 조만간. 네. 그 바닥이 확인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종목이 말씀드린 대로 해서 이렇게 돌아갈 텐데 그 바닥이 확인되어서 갑자기 종목이 내려왔다가 하락 멈추고 반등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네. 보시다 보면은 그 자리에서 뭐 하셔야 되냐면 단가 낮추셔야 돼요. 음. 현실적으로 얘기 드리면. 매도가 아니라 지금은 차트가 돌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 단가를 낮추셔야 돼요. 그때 맞춰서. 그러면은 천천히 다시 가기 시작할 거예요. 예상 시기는 지금 뭐 이게 포스코홀딩스 결국 2차 전지 껴있는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네. 뭐 그리고 최근에 철강주들의 흐름이 좀 많이 재미가 없었지만은 뭔가 느낌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뭐 느낌이라면 뭐 저도 경험으로 보는 건데 현대제철 차트 보셨어요? 혹시 아세요? 현대제철? 네. 현대제철도 보시면 차트를 잠깐 TV 한번 봐보세요. 요거 22년도 때 바닥자리랑 현재 바닥자리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철강주들의 실적은 뭐죠? 뭘로 자주지합니까? 뭐 자동차도 있겠지만은 조선도 있고. 근데 이쪽 라인의 업황들 자체,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겠죠. 업황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건축의 경기 자체가 안 좋다고는 하지만 재건축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바닥이거든요. 네네. 이쪽 플로우 자체가. 그래서 올라갈 일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흐름을 예측해 볼 때 시간은 좀 걸려도 현재 포스코홀딩스의 차트 라인에서 살펴봤듯이 이렇게 라인을 그어놓고 보니까 아까 처음 그 라인 요걸 생각해 본다면은 바닥에 대한 인식은 거의 나오고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한 대로 이거를 팔면은 절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느 순간 바닥은 다시 확인할 거고 되돌림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단가 낮추셔야 돼요. 네. 가능한 낮추셔야 되고 매수가 55만 원 생각하고 대응해보자면 낮췄을 때부터가 중요해요. 낮추고 난 다음에 1차 저항선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1차 저항 자리가 현실적인 자리에서는 40만 원부터 45만 원 정도 40만 원 갔다가 45만 원 가져야 되고 그 다음으로 가져야 될 게 이제 55만 원짜리가 돼요. 그래서 우선 내려왔다가 올려칠 때 45만 원 돌파하는 게 나와줘야 얘가 55만 원 가요. 왜? 45만 원짜리는 여기 바닥 저항 자리에 돌파하는 그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가벼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팁을 정리해드리면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내려왔다 올라칠 때 단가 낮추셔야 되고 가지고 계시다가 45만 원 넘어갈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선생님, 단가를 낮추려면은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단가를 낮추려면은 비중이 지금 28%인데 네. 비중을 더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능하시다면 하셔야 되고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네. 그냥 홀딩하고 계셔야죠. 그냥 홀딩하고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비중에 대한 부분도 뭐 중요하겠지만 네.
그래도 머니 플로우에 대한 흐름, 종목의 흐름을 예측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네. 가능하시다면은 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불가능하시면 홀딩 하셔야죠. 어쩔 수 없지. 살 수는 있는데 프로테이지가 너무 많이 될까봐. 그래도 예. 철강주들이 지금 바닥에서 되돌림 나오고 하는 거라 한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대응하면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이 종목은요, 손절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춘 이후에 45만 원 선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남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금 종목 상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다, 시황 공부 필요하다, 우리 김선우 전문가님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국가스공사예요. 한국가스공사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만 원에 30%요. 6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인데, 자, 우선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는 4만 2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했고 비중도 30%면 적지 않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 매수가 6만 원이십니다.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전화 허락해서 했어요. 네? 먼저 전화 6만 원, 4만 원 정도 오면 전화 허락해서 오늘 했는데. 손절 안 하시고 전화하신 거예요? 예. 그럼 제가 얘기한 대로 결국 왔네요. 예, 왔어요.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하면 할까요? 좋을까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가능성 높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오늘 보면 예. 이게 며칠째 빠지는 거냐. 이게 계속 빠져요. 저항선 자리가 거의 만약에 정확하게 짚어진다면 38,500원부터 한 4만 원 정도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 조금 내려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 저항 지지선 자리는 될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예. 바닥 확인이 되는 게 필요해요. 주식이라는 건 항상 그래요. 아, 내려오는 건 내려오는 건데 이제 여기 자리에서 버텨주면서 하락이 멈추면 움직임이 나와줘야 돼요. 예. 그런데 안 나오면. 예. 하락 움직이는 모습이 또 안 나와버리면은 다시 또 내려가요. 내려가는 거예요. 어떡해. 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구간부터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그리고 지지 저항선 자리도 깼을 때도 정리 안 하셨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 못 파셨고 두 번째 기회에서 못 파셨고 이제 세 번째 기회까지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는 떨어져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반등 포지션 자체가 근데 진짜 나오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시청자님. 뭐가요? 쉽지 않아요. 거기서 또 떨어질 것 같아요. 우선은 38,000원 이탈하면 또 떨어져요. 그럼 어떡해요? 아우, 좋네, 좋다. 예. 근데 이게 시청자님 이거 솔직히 있잖아요. 예. 답 없어요. 답 없어요. 답이 없어요. 매수가까지 갈 가능성 자체가 뭐 확률적으로 그냥 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 뭐 나중에 뭐 한 몇 년 뒤에는 가능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 몇 년이 아닌 것 같아요. 몇십 년? 저기 그럼 전번에 좀 저 팔 걸 그랬나 봐. 아니 4만 원 정도 오면은 그 매트님께서 그랬잖아요. 거기서는 자리 잡아줄 거라고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네, 그래서 4만 원까지 왔죠. 예? 4만 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반등 나오게 되면은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일부 정리하시는 게 맞을 거고. 예. 예. 그게 아니라 떨어지면은 4만 원까지는 떨어질 거고. 그 정도 예. 근처. 그리고 예. 거기 자리에서 다시 바닥을 확인되는 건 봐야 된다. 예. 제가 말씀드렸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스타일상 매번 똑같기 때문에 종목을 보는 거는 입장이. 그럼 어떡해. 저는 그러니까요. 죄송해요. 저 한숨 쉬어서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우선은 지금은 다시 전략을 짜자면 예. 38,500원에서 4만 원 사이 정도 움직임이 나올 건데 여기에서 얼마나 버텨주는가를 우선 체크를 해야 돼요. 예. 근데 또 하필 또 상황이 안 좋은 게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맞아요.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갈래야 갈 수가 없는 조건들이 조금 사방이 다 깔려 있어요. 그리고 시장의 관심이 이쪽으로 오질 않고 있어요. 아예 일절. 맞아요. 누가 가스공사 쳐다 안 봐요. 조선업종 간다고 난리나 트럼프 관련주 난리나 갑자기 가상화폐 이런 쪽만 가고 있거든요. 개별 바이오 종목들이나. 그래서 예. 이쪽은 아예 사람들이 안 봐서 올라갈 가능성보단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팔이 하나? 그거 되게 애매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제가 시청자님 마이너스 30% 나는 종목을 정리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도 사실 힘든 거고.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돈 많이 주고. 예. 그래서 우선은 시청자님, 우선 시청자님, 예. 말씀드린 가격대에 좀 내려와서 횡보를 예. 다시 한번 하는 그림이 나오면 예.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저한테. 그래요? 예, 지금은 우선 놔둬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놔둬야죠. 지금 네, 너무 많이 답이 떨어져. 없어, 답이 없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다음 주라도. 예? 다음 주라도 연락 다시 한번 주세요. 다시 봐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손실이 좀 큰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의 손절도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상담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B 솔루션이요. HB 솔루션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000원에 20%요. 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인데 자 우선 오늘 장에서도 7%대 하락세가 좀 나타났고 종가 기준으로 5,3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수가를 지금 이탈을 했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종목 최근에 10,000원도 갔던 종목인데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좀 잡아봐야 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이거 매수 언제 하셨어요? 5월 초쯤에요. 아이고야. 5월 초에 사가지고 7,000원 고개 사가지고 10,000원 넘었고 갈찌게 조금 더 간다 그래가지고 갖고 있는데 요 며칠 사이에 아주 그냥 보름 사이에 폭락을 해버리네요. 이게 시청자님. 네. 아이고 이거 매도할 자리가 1번, 2번, 3번, 4번 있었는데 다 안 파셨네요. 예. 큰일 났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지금 한번 물타기를 해가지고 갖고 가야 되는지 대표님 의견을 듣고 싶어가지고요. 네, 저 해드릴게요. 이거 잠시만요. 다 깨졌는데요. 진짜 이거 완전 다 깨져가지고 답이 없네. 자, 시청자님.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저하고 차트 잠깐만 봐요. 보세요. 예. 팁을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꼭 이 자리로 깨면은 이 자리를 이탈한 다음에 정리하셔야 될 자리를 제가 짚어드릴게요. 예. 우선 이거는 바닥 확인될 때까지 홀딩 하셔야 돼요. 답이 없어요. 예. 기다려야 돼요. 이거 뭐 손절이라도 빠지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빠질 수 있어서 빠지더라도 약간 버티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홀딩 하시고 중요한 거는
다음부터 이렇게 매수 잘 하셨잖아요, 자리는. 예, 예. 급등이 나올 때, 급등 나온 다음에 빠질 때 있죠. 쫙 갔다 빠질 때. 예, 예. 뭔가 빠질 때 느낌을 딱 보셔야 되는데 그 전에 장대 양봉 나온 자리들이 있어요. 장대 양봉 자리 있죠? 예. 6월 달에 2번 있었죠? 예. 여기 한번, TV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있었죠? 예, 예. 아실 거예요, 차트. 기억하실 예. 거니까. 이 장대 양봉의 고점 자리 있죠? 예. 종가 자리. 여기 자리. 예. 여기 자리를 이탈할 때가 1차 매도 자리예요. 그다음 또 밑에 장대 양봉 또 하나 있죠? 예. 장대 양봉 꼭지 자리 이탈하면 또 2차 매도 자리예요. 이거 무조건 지켜야 돼요. 필수예요, 필수. 왜냐하면 선수들이 이거 다 해요. 선수들은 이거 다 한다고요. 예.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차트 보면 안 돼요. 주식하면 안 돼요. 예. 열에 9이 실패한다고 하죠. 돈 버는 10에 1명은 이거 다 봐요. 그리고 또 한 번 있잖아요. 여기 고점이 이렇게 2번이나 있고요. 이 자리가 3차였어요. 매도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그리고 여기 바닥을 지켜주면서 있는 자리 있죠. 나름의 박스 자리, 하단 자리가 또 한 번 나왔어요. 그 자리도 4차였어.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 다 놓쳤었어. 전부 다. 전부 다 놓쳤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이요? 기회를 차트가 4번이나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님 매도 안 하셨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바닥을 잡아야 되거든요. 예. 바닥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바닥이 여기 자리가 나름의 이제 그 횡보세 자리가 나오거든요. 지지선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현재가 자리 자체가 웬만하면 이제는 다 잘 안 빠지는 자리예요. 근데 참 이게 참 답답하게도 우리가 좀 이 상황 자체가 좀 아이러니한 게 시장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종목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시장 자체가 약간 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자체가. 지금 나스닥 선물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러면은 종목이 지금 하락이 나올 이유가 없어도 그냥 빠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시기가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다시 조금은 안정화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자체가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이번 주든 체크를 해야지 얘가 바닥에 확인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를 다시 봐야 돼요. 네. 이슈 맞춰서. 그거 기다려야 돼요. 지금은 대안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수급은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빠지네요, 계속. 예, 이거는 들어온 것도 정리하는 수급이고요. 예. 양봉 뜨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크게 떴죠? 예. 이거는 야 도망가자 다 빠져나간 거예요. 아. 예,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다시 붙으면서 가져야 되는데 예.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안 보여요, 시청자님. 그래서 우선은 횡보하는 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예. 다시 돌려 세우는 거 같다 그러면 연락 다시 주시고요. 예. 아까 예. 제가 설명드렸었던 이 양봉에서 1차, 2차 매도 구간들 있죠? 예, 예, 요거 예. 꼭 숙지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예, 예. 예, 잘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 상담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동구바이오 제약이요. 네, 동구바이오 제약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6,370, 비중 50이요. 6,37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50% 비중 말씀해 주셨나요? 네. 네, 자 오늘장 종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종가는 7,080원입니다. 지금 전략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전략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요거 매수는 잘 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차트 움직임도 한번 급등 나왔다가 밀리는 듯 했지만서도 버티고 있어요, 최근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가는 차트인데
이게 얼마나 더 갈지 여부가 좀 필요하긴 한데 시청자님 이거 혹시 보유를 얼마나 더 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좀 중기 괜찮으세요? 저는 보유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시장 저 목표가를 13,000원로 보는데요. 13,000원? 예. 13,000원이면은 얼마야? 21년도 고점 넘어가는데요? 너무 높기는 한데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차트 공부 좀 하시는 분 같은데? 맞죠? 예. 그럼 기간은 근데 조금 넉넉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는 1차로 보는 게 9,300원로 1차를 9,300원로 보는데요. 9,300원. 1차 목표가 9,300원짜리면은 21년도 때 박스권의 하단 자리 정도의 돌파 시점 정도 나오네요. 네. 이 자리 보셨다는 것은 차트 공부도 또 잘하고 계신다는 건데요. 시청자님, 예.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하는 그대로 행동하세요. 네. 그대로 보세요. 남 얘기 그러니까 듣지 그저 마시고 13,000까지 봐도 돼요. 13,000원까지는 우선 추후 문제예요. 시간은 걸리지만 네. 우선은 1차로 생각하셨던 9,300원 정도 만원짜리 있죠? 예. 거기까지는 우선 보셔도 돼요. 예. 단 시청자님 바로 단기로는 안 가요. 예. 시간은 좀 넉넉히 보시고요. 그 신약 개발을 한다 해가지고 저리 좀 기다리고 있는데. 네, 될 것 같아요. 저도. 예. 딱히 문제 없어요. 시청자님 생각하시는 그대로 남 얘기 듣지 마시고 본인 판단하에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선은 생각하셨던 그 목표가 9,300원에서 10,000원 부근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들어봤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시고 수익 실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우수 AMS 그리고 매수가는 3,000원,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주인데 자, 종가 기준으로 3,360원입니다. 전략을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매수 잘 하셨는데 이제 갈 듯 말 듯 하면서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나오네요. 3,400원짜리네요. 보면은 대응은 잘 하셨고요. 몇 번도 잘 참으셨네요. 네, 쉽지 않은 자리였을 텐데 잘 참으셨네요. 이때 장난 아닌데 이거 무조건 매도 나와야 되는데 시가리에서 떨어질 때 이거 후다닥 위험했던 자리 보통 저는 여기서 무조건 매도 사인 되거든요. 네. 저는 그래요. 저희 가족방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매도 사인돼요. 무조건 내요. 그런데도 참으셨어요. 참으셨고 다시 여기서 돌려 세웠거든요. 근데 여기 자리도 그러고요. 여기 자리도 그러고요. 3,400원 자리가요. 약간 리스크 하이한 자리예요. 여기서 올라가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이번 주 목금 보셨다가 못 올려치면 매도. 떨어지더라도 빠르게 매도. 올라가면은 갈 수 있는데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추천은 수익 실현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도 이렇게 자세하게 또 쉽게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은 시장이 안정된다면 16,000원 선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YBM넷은 기회는 딱 한 번, 반등 시에는 탈출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스코홀딩스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